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프레젠트 데이가 끝났고 오늘 또 새로운 장이 재개된 하루인데요. 테슬라는 프리장에 있어서 벌써 2%가 상승하면서 364를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요, 일론 머스크와 인도 총리 모디가 미국에서 만남을 가졌는데 인도에서 13개의 포지션을 링크드인에 공고를 내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인도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와 인도 사이에서 여러 차례 만남이 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하이엔드 자동차들 상으로 부과되었던 인도 회사의 관세 때문인데요. 원래 110%였다면 이번에 70%로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세 때문에 인도에서 팔렸던 전기 자동차는 24년 기준 10만 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 수치는 중국에서의 전기차 총합 1100만 대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치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치가 인도 시장에서는 아직 전기자동차가 도입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또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며 23년을 시작으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뛰어넘는 만큼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시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도의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자 하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서 부작용이 일어난 것 또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캘리포니아의 추구량 현황으로 이것은 트로이 테슬라님의 자료로 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이 대부분이 이렇게 30% 이상으로 웃돌았다면 이번엔 처음으로 26.1%라는 가장 낮은 수치를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24년 4분기의 점유율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는 단지 정치적인 부분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 주니퍼를 기다리기 위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다라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에 25년 1분기의 추구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xAI의 Grok 3입니다. Grok 3는 챗GPT의 경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오후에 Grok 3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는데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Grok 3는 Grok 2의 10배에 달하는 트레이닝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요. 트레이닝한 것을 기반으로 생각해서 최적의 답변을 내놓는 서치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Grok 3를 바로 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Grok과 경쟁사인 챗GPT의 성능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는지 보고자 하는데요. X축은 시간이고 여기 Y축은 Total Training Flops로 쉽게 말해서 특정한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GPU들을 한꺼번에 소화할 수 있냐에 대한 수치로 2019년을 시작으로 챗GPT2가 스타트를 이렇게 끊었고요. 2023년이 되었을 때 챗GPT4가 나오면서 빠르게 발전이 되어 나갔지만 23년 중순을 시작으로 Grok 0부터 Grok 1이 빠른 속도로 나오면서 GPT-3까지의 소화 능력을 따라잡아 나갔고요. Grok 2가 나오면서 챗GPT-4.0와 동일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측에서 이러한 성능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GPU 총합 20만 개를 배치했는데 첫 10만 개가 동시에 작동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데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여기서 추가로 10만 개가 더 추가로 설치가 돼서 작동되는 데까지는 3개월이 더 걸려서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20만여 개의 GPU 덕분에 Grok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 노력이 오늘날에 Grok 3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로써 Grok 3가 런칭이 되었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챗봇 아레나를 보시면은 Grok 말고도 정말 많은 경쟁사들이 있는데 Grok이 커버하는 카테고리는 1400여 개로 그 어떤 챗봇보다도 넓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트레이닝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영역인 리즈닝에서의 성능 또한 비교가 되는데요. Grok 3와 Grok 3 미니가 파란색이라면은 다른 경쟁사인 Gemini 2 Pro부터 GPT-4까지 Math, Science, 코딩 분야에서 Grok 3가 압도적인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Grok 3이고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제품을 옛날 트위터인 X의 프리미엄 플러스 등급을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지원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또 다른 제품으로는 슈퍼 그록을 출시하였는데 이 제품은 가장 업데이트된 최상 버전으로 grok.com에 따로 들어가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슈퍼 그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Grok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요약본이었습니다. 챗GPT를 능가하는 제품을 보여줬지만 일단 테슬라는 프리장 기준으로
다시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상 앞으로의 실적이 결국 어떻게 되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방금 출시한 그록이라는 제품이 테슬라 회사의 재무제표상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요. 테슬라의 수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타이밍은 시장이 정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테슬라 관련 소식이었다면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주식 측면에서 테슬라는 어떠한 상태에 직면해 있냐는 것입니다. 먼저 그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지금 네이버에서는 네프콘 3주년을 기념으로 50%의 할인 쿠폰을 2월 28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제가 멤버십들 상으로 제공드리고 있는 서비스는 하루에 2번씩 테슬라에 대한 분석을 현지증용으로 드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 외로도 저평가인 개별 기업 분석에서 원유 관련 분석 그리고 거시경제까지 전부 다 분석을 드리고 있으며 추가로 고단백님과 함께 콜라보를 하면서 고단백 부동산 매 분석 또한 제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게시된 자료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무료 자료들이 아니라 제가 연 4,500만원에서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부담해서 로 데이터를 받아서 가독성 있는 자료들로 재가공해서 분석드린 자료인 만큼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쿠폰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오늘 밤 가장 최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기 이전에 2월 15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위치를 볼 텐데요. 여기 가로축은 힘이고 세로축은 모멘텀으로 지금 테슬라는 힘과 모멘텀 모두 100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가장 약함에 있는 상태입니다. 즉 그 어떤 때보다 힘과 모멘텀이 약하며 단기적 저점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기적 저점이라는 것은 제가 최근 멤버십분들께 말씀드리고 매수를 했던 340달러대가 저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보다 더 아래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 또한 정확한 바닥을 찾지는 못하기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테슬라가 저평가일 때를 시작으로 매수를 하였고 만약 테슬라의 힘과 모멘텀이 약해지는 과정에서 더 깊게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이미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하락한 상태에서 얼마나 더 하락할 것이다 혹은 반등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테슬라가 가장 약하면서도 이 모서리 위치까지 내려갔을 때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인지하여 추매할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24년 4분기의 실적이 약해짐에 따라서 25년 1분기와 2분기의 컨센 하향 조정이 주가 하락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라면은 결국 주가는 모멘텀과 힘이 가장 약하면서 강함으로 이렇게 회복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과 모멘텀이 여기 가장 약함에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궁극적인 방향은 바로 강함이고요. 가장 강함에 있을 때 갈 수 있는 다음 방향은 바로 여기 약함 쪽이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테슬라가 가장 강함에 있을 때는 보수적으로 보고 반대로 가장 약함에 있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테슬라를 매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2월 펀더멘탈 및 미래전망 총정리에서도 공유드렸듯이 25년의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고 저가형 모델이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며 에너지 저장소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풀 셀프 드라이빙의 매출액은 2030년이 되면은 전체 매출액의 27%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전망 때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실제 모든 데이터와 도표 자료들은 무료로 얻을 수 없는 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재가공한 부분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장기적으로 투자 근거의 유효성을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이번 13F 리포트에서 스파이와 VO를 여기 이렇게 전부 다 매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비중은 0.01%밖에 안 되는 비중이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한 비중이 0.01%였기 때문에 의미 없는 비중이라면은 반대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가만히 놔둬도 상관없을 것이라는 논리 또한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워렌 버핏의 스파이와 VO의 매도 결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을 해놓았으며 저 또한 워렌 버핏이 준비한 대로 보수적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로테이션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지금 50% 할인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